3개월 만에 다시 뵙는데 그동안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음, 오늘은 제가 좀 느꼈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어,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고 불안감이 너무너무 올라와서 이제 과호흡이 오는 것처럼 이제 숨이 가빠지거나 혹은 네, 이제 약간 패닉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증상이 조금 덜 하다가 최근에 좀 그런 거를 느꼈어요. 네. 근데 제가 대체 내가 왜 이럴까 이제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뭐 느끼신 적이 언제쯤 됐습니까? 일주일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일이 있었었나요? 졸업생 친구가 음, 그 위클래스에 방문을 해줬었는데 졸업생이다 보니까 제가 뭐 상담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뭐 자기 학교 뭐 힘든 일 그리고 선생님 뭐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그냥 듣고 뭐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조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자기는 절대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래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고민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해봤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집에 가서 네. 부모님께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 들어보니 애가 졸업한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를 들으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애가 이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학부모님이 찾으신다 이러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련을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연락을 듣고 제가 "헉, 혹시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어, 뭔가 이 어머님이 너를 고소하거나 너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뭐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 슈퍼비전 받고 그러면 생각하자 하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이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호흡이 막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잠깐 멈춰서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네. 이제 지분한 상담 때 이제 흘러가는 생각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걸 좀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별일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무슨 별일이건 아니건 나는 모르겠고 그래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더니 살짝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길을 조금 걷다 보니까 다시 또 엄청나게 불안감이 엄습해서 이제 조금 좀 당황스럽고 시야도 조금 어지럽고 다행히 이제 별 일은 아니었고 네. 어머님께서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가 이게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으셔서 전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 했을까? 사실 별일이 아니라는 거를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제가 뭐 그렇게 문제될 만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할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었는데 나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근데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또 기억나는 다른 사건이 있습니까? 이게 특정 사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불킥한다고 하죠. 자기 네. 전에 그 말 하지 말걸. 음, 친구나 뭐 누구한테 막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 말보다 이 말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스쳐가는 순간이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좀 가슴이 엄청나게 좀 빨리 뛰고 호흡이 좀 가빠지고 갑자기 각성이 된다거나 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했었어요. 나한테 뭐 그렇게 커다란 자극이나 사건이 아니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대체 왜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게 조금 얘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심장이 이렇게 막 빨리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그 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 네. 학부형한테서 연락이 왔었다. 뭐 이런 이제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심장이 이렇게 막 뛸 때 제일 먼저 이제 아까 지나갔던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이었다고 그러셨던가요? 뭐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말했나? 혹시라도 정말 안 좋게 되면은 이제 뭐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스쳤던 것 같아요. 그 갑자기 이제 겁이 확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겁이 막 확 나더라고요. 좀 무섭고. 무섭고, 괜한 말 하진 않았나?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심장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막 그렇게 막 빨리 뛰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런 쪽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건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크게 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쪽에 더 무게가 실렸는지.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에 비해 몸의 반응이 너무 강해서 뭐 심장에 그냥 문제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이상이 딱히 없어서 내가 이거를 너무 좀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보다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나 보다. 네. 일단 그 신체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쪽으로는 무게를 많이 두지는 않았네요. 네네. 그 부분 일단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신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제 좀 더 그 초점이 많이 가면은 전형적인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거든요. 예전에 한 번 정도 그런 발작적인 증상을 한번 보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몸이 막 꼬이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진짜 뭐 죽음에 대한 공포였죠. 이러다 죽겠는데 이렇게 한 6년 전? 6, 7년 전? 그 당시는 이제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되게 이제 발작 비슷하게 이제 났고. 네네, 막 몸이 이렇게 손발이 꼬여가지고. 네. 네, 막 제 몸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되게 좀 놀랐을 것 같네요. 예, 엄청 많이 놀랐었어요. 그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나요? 네, 이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냥 뭐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혼자는 좀 이렇게 좀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내지는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비슷하게도 좀 하셨네요. 네, 근데 뭐 혼자 있지 말아야 된다보다는 제가는 이제 보통 혼자 있었던 상황이 많고 주변에 이제 도와주거나 어디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와줄 만한 자원? 뭐 그런 게 없는 상황이 보통 일반적이어서 뭐 혼자 있지 말아야겠다보다는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비해야 되나 하는 게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예를 들어 뭐 비상벨을 둔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쓰러지면은 119가 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라든지,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유서라도 써놔야 되는 건가? 이렇게 갑자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이제 신체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증상이 또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도 좀 있었나요? 너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딱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무섭고
이런 일을 또 겪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네요. 근데 엄청나게 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저한테 계속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트라우마틱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몸이 그런 반응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그래서 뭐 좀 감정적인 거를 좀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신체 반응은 좀 비슷하긴 했지만은, 내가 전에 염려했던 그 증상이 또 오는가 보다, 뭐 이런 쪽으로까지 신체 문제 자체로 이렇게 가지는 좀 않았던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과하게 뛰어서 무섭기는 했어도 예전에처럼 막 몸 자체에 집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걱정을 너무 이제 이렇게 과하게 네네. 하는구나 하는 쪽으로 갔네요. 네네네. 그쪽으로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첫 번째 6, 7년 전에 있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공황장애 증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었거든요. 그 말하자면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패닉 어택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체 문제 자체로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갈등, 그거를 이제 신체적인 것으로 신체 자체에다가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황장애 증상 중에서 중요한 것이, 또 그런 발작이 또다시 생길지 모른다. 그 염려하는 그런 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증상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6, 7년 정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신체 증상 자체로 보지 않고, 이게 이제 순전히 심리적인 그런 원인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제 같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좀 놀라긴 했지만은 그런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의 발작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제 공황 발작이 이제 있었다 하더라도 공황장애 신체 증상 가지고서 뭐 위험해지거나 뭐 이렇게 죽는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신체적인 위험은 없어요. 네. 어쨌건 이제 그러나 되게 이제 놀라기도 하고 공포스럽고 또 이런 일을 혼자 있을 때 겪으면은 뭐 큰일 나겠구나 뭐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혼자 이렇게 이제 어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회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은 별로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공황장애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고 그냥 그 공황 발작 증상과 유사한 그런 상당히 강한 신체 반응을 느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알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 분야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의 목숨을 위협할 수 없어라는 걸 조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심장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섭고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섭죠. 네네. 그래서 다행히 좀 넘겼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나는 되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좀 너무 과하게 지금 이제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반응을 했잖아요. 네. 학부형한테서 이렇게 이제 그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그냥 뭐 자세히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는 반응이 극단적인 그런 상상 쪽으로 치닫는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게, 내 평가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가? 이런 것도 떠올라 봤고, 내가 나를 좀 못 믿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누구한테 뭔가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은 나는 드는 느낌이
평가에 대한 염려, 뭐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평가이긴 한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막연한 그런 공포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뭐, 과한 반응을 하더라도, 뭐, 저 사람 좀 과하네. 그러면서 좀 침착하게 이렇게, 좀 상대방을 이제 안심시켜주고 가면서, 또 내 입장은 뭐, 그런 좀 어떤 거에 따른 걸 해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뭐 침착하게 풀어가면은, 이제,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거북이님의 반응을 지금 들어볼 때는, 그런 게 뭐, 없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마치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나 혼자서 그냥 그 큰 사건을 이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사건이 이렇게 압도돼가지고 이렇게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한 그런 이제 공포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뭔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제가 막 좀 해일이나 엄청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해일이나 쓰나미. 아주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해봐야 하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큰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이 나를 이렇게 확 덮쳐오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무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런 이미지 비슷한 것들이 확 덮쳐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음.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확 덮쳐오니까 신체도 당연히 그 상상에 반응해가지고 그에 맞는 정도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찢어질 것처럼 크게 요동을 치고 하는 그게 신체가 과하게 물론 반응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과한 것은 나의 상상의 그 크기만큼 비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상상이 문제거든요. 네. 그 상상이 문제다라는 얘기도 거북이님이 왜 그런 과한 상상을 하느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뭐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와 관계없이 큰 게 이렇게 확 덮쳐오는 엄청난 이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큰 사건으로 이제 좀 느껴지셨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저런 뭐 불안한가 뭐 어쩐가 저쩐가 했지만 뭔가 명확하게 딱 그런 게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뚜렷한 뭐 연결고리가 이제 없을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본인이 이제 몰라서 그렇지 뭔가 이렇게 그게 전혀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뭔가 6, 7년 전에는 명확한 이유를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대체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이제 친한 친구를 잃는 경험을 했어요. 20대 초반. 네. 그때 이제 군인이고 저도 군인이고 그 친구도 군인이고 친했던 친구들이 다 군대 안에 있었는데 네. 군대 안에서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막 엄청 친해지지는 못했었는데 군대 가면서 오히려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그러면 이제 저녁 후에 같이 좀 놀러도 가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되게 즐겁게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군대 내 사고로 적절한 조치가 이제 취해지지를 못했어서. 어쨌건 갑작스럽게 그죠? 네, 맞아요. 그 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네, 사고로. 사고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충격이 많이 되셨군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어, 굉장히 오래 갔어서, 네, 굉장히 오래 갔죠. 한 4년? 어, 4, 5년 정도는 잘 헤어나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누군가를 잃는 경험, 어, 혹은 누가 나를 떠나는 경험이 저를 그렇게 좀 압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좀 그런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이제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컴퓨터로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전화해봐, 이렇게. 그거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 막 울었어요,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친구가. 어, 어, 어. 그래서 제가 달랬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천천히 말해봐, 괜찮아. 음, 이런 일이 있어 해서, 그때는 되게 참, 뭐 모르겠어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좀 눈물 같은 건 좀 참고,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가볼게. 얘기하고, 이제 보고를 통해서 청원 휴가를 내고, 근데 좀 이례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신 거긴 한데, 하여튼 내고, 쓰러졌었어요. 네, 나갈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소대장님이 깨워주시고, 그래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좀 그 신체적인 반응이 좀 오거든요. 네. 가슴이 좀 이렇게 좀 아리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눈가에 좀 약간 촉촉해지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좀 슬픈 감정이 확 나한테 지금 올라오거든요. 쓰러졌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북이님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친구가 울고 있으니까 막 달래주는 그 역할을 이제 하면서 자기가 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친구를 달래주고 있었지만은 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이제 그게 눌러놨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러졌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 눌렀던 그 감정이 내 몸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감정이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또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아서 네. 너무 좀 절망스러워요. 아, 좀 좌절감이 느껴지고, 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에 갈 때까지도. 잘 안 믿어지는, 네, 예. 멍하니 갔었던 것 예. 같아요. 그냥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 현실감이 좀 잘 안 느껴질 정도로 타격이 아주 컸네요. 예. 예. 그 친구와의 관계가 엄청 깊은 그런 결속력 같은 게 좀 느껴지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뭐 친한 관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그 친구의 말씨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었고 더 알아가 보고 싶었던 친구인데.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절망적이었다 이 표현을 듣고서 친구 간에 그 친한 친구가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놀라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절망적이라는 단어가 얼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지금 들으면서 그 친구를 존경했었다. 너무 좋아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절망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잠시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좀 머물러 보시겠어요? 어떤 감정인지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서 그대로 느껴보세요. 굉장히 깊은 감정을 지금 만나는 것 같네요. 너무 너무 슬프고 음. 너무 보고 싶어요. 예, 예. 그게 너무 그리운데 머무르라고 하셨을 때 뭔가 연못에 그 친구의 모습이 비추는 것들이 비추어지는 게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제가 밉기도 해요. 그 친구가 너무, 너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밉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엄청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그런 관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슬픈 일이지만 뭐가 그렇게 슬펐으며 또 되게 죄책감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친구가 살아내야 할 생을 어느 정도 빚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살아내주고 싶다. 이런 것들.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청년기인데 그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라기보다도 친구는 친구지만은 약간 그 뭔가 되게 이상화시킨 그런 대상과의 어떤 그런 관계, 특별한 관계로 느껴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흔히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늘 제 친구들. 제 친구 중에서 제가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말을 만약에 험하게 한다고 하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를 좀 롤모델 삼아서 좀 배우려고 하고 그 친구와 교류하려고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항상 하면서 지냈는데 근데 그 친구가는 그 시기에는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던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 네네. 네. 그 선생님과의 관계는 좀 느낌이 어떠세요? 그 선생님과의 관계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저한테는 거의 이제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네. 좀 보살펴주고 네. 안아주고 좀 지지해주고. 네. 되게 또 따랐던 어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따뜻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친구지만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을까요? 친구는 따뜻한 그런 느낌보다도 어, 이 친구와 얘기하면서 내가 더 뭔가 뭐 좀 더 성장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친구는 함부로 판단해주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왜 그런 생각을 해 하면서 넘어갔지만, 이 친구는 되게 내가 진지하면 그 진지한 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반응해 줄 것 같다는. 이해해주고 네, 맞아요. 받아줄 것 같은. 좀 든든한 느낌에 음. 가까운 것 같아요. 음. 동료라는 느낌. 동료. 네, 가까운 약간 뭐 뒤를 맡기는 동료 이런 느낌의 음. 그런 든든함인 것 음. 같아요. 이 친구한테 느꼈었던 건. 음. 혹은 기대했던 거는. 그 절망했다라는 그 말씀을 아까 하실 때 하고, 든든했다, 지금 기대했다, 이런 말들하고 매치가 좀 이렇게 좀 되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나한테 그 어떤 든든한 존재, 또 내가 뭔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친구들 간에 이렇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저런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 나도 좀 닮아보고 싶다 이런 거. 굉장히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는 잘 몰랐을 수 있는데 거북이님은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마음속에서 많은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저 친구를 이제 내가 정말 배우고 싶다. 그리고 많은 그 희망을 가졌던 친구인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혼절할 만큼 그 절망, 그 충격이 엄청 컸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관계를 다 끊고 싶었어요. 오. 그러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 같은 고통을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잃는 경험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만큼 괴롭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컸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거나 잊혀지고 싶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 거북이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까워지면은 그런 이제 아픔을 줄까봐 오히려 미리 이제 자기가 멀리 했네요. 네. 이미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친구를 엄청 그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관계에서 뭔가 많은 걸 이제 이렇게 기대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네요. 지금도 가끔 편지를 써요. 혼자서. 그 친구한테? 네. 어. 예전에는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기일이 되면 항상 가거든요. 근데 그 전날은 꼭 편지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쓰게 되나요? 그냥 제 요즘 근황에 대해서 써요. 나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뭐가 재밌고 이런 것들.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다시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일기장을 봤었어요. 유품이죠.
어머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나는 29살에 죽어야겠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오, 그냥 우연히 사고사가 아니네요. 아니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 나이 때 죽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 보죠, 그 친구도. 혹은 뭐 삶에 되게 뭐 무의미를 느꼈다든지 무력함을 느꼈다든지. 그래서 나는 29살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고 29세 생을 마감해야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일찍 가기는 했지만.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조금 전에. 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럼 안쓰러웠어요. 지금은.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좀 불쌍한 느낌. 네. 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로나마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 글을 쓸 때의 심정이라든지. 편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썼었어요. 어느덧 너가 죽어야겠다고 했던 그 나이가 된 나를 보면서 너가 살아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조금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껴서 과거에 그런 쓴 본인을 부끄러워했을지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넘겼을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써요 편지. 그 얘기 하시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되게 보고 싶고 슬프고 뭐 지금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 친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 친구가 뭘 들어주는 뭐 그런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진짜 저희 기대일 뿐이고 희망일 뿐이고 제가 그냥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나 봐요. 이런 다양한 얘기.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되게 반갑거든요. 네. 나도 비슷한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나는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정말 속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엄마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거북이님은 이제 엄마와의 관계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서 그런 이제 대상을 찾아서 정말 자기 마음을 표현했고, 또 선생님이 알아주셨고, 정말 잘 돌봐주셨고, 이제 그 관계가 초등학교를 졸업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근데 그 선생님과의 관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그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는 비슷한 그 패턴, 비슷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어머니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선생님하고 했듯이 또 그 선생님하고 했던 이야기들, 하던 방식대로 친구들하고도 이제 하지 않았나. 맞아요. 예,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뭐 저희 친구들의 특징인 건지 남성 집단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진지한 얘기라든지 네, 네. 혹은 다소 감성적인 얘기들을 그렇게 반겨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친구랑은 그런 것들이 조금 됐었던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더 네, 그러니까 더 친밀감을 해보고 많이 싶고. 느꼈던 거고, 많이 기대했던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이 그냥 엄청난 데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친구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나는 이제, 그 친구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공황 증상이 이제 공황 발작이 나타났던 그 사건이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참 좋았는데, 근데 그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로 이렇게 옮아갔고,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친구하고 안 되니까 그 뒤로는 그분님은 그 어린 시절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아까 남자 사회 그런 어떤 감성적인 얘기가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참 어려우니까 더 그 친구가 더 그립고,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지금 그런 얘기를 못 하거나 그런 얘기를 이제 못 하는 친구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어떤 친밀한 관계의 깊이라든가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하는 사람은 그 친구만한 친구는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착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미해결된 과제로 그렇죠. 평생 남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도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못 나눠봤으니까. 나는 그게 도달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그 도달보다도 나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정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같이 조금 함께 좀 보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최근에 학부형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를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비슷한 증상이 왔던 그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쪽은 아직 다시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6, 7년 전에 겪었던 그하고 이렇게 직접 어떤 연관을 이제 지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서는 우리가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은 왜 그렇게 크게 놀랐을까? 학부형 이제 한테 어떤 얘기가 이제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상상을 했잖아요. 무슨 일인가? 왜 전화하셨지? 이 정도로도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이제 어떤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좀 상상이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공통점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감정이 크게 반응했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때 6, 7년 전에 만났던 그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보면 그런 사건하고는 이렇게 어떤 비슷한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도 몸은 비슷하게 지금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그 부인님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팍 반응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절망을 느끼면서 불쑥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3, 4일 전에 느꼈던 그 사건도 그 감정의 크기라든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색깔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절망하고 비슷한 어떤 큰일 났구나 하는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그게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고 그냥 나는 그냥 떠오르는 어떤 이제 단어가 그냥 놀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이제 6, 7년 전에 이제 크게 놀란 그 사건 때도 그 아이 때 그 어떤 관계 경험과 같이 이제 이렇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큰 놀람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본인이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학부형들인데 상담교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무난하게 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그 오래간만에 찾아온 졸업생인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제 간 게 아니라 이게 혹시 관계 단절로 혹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연결고리 비슷한 게 좀 나는 좀 떠오르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내가 내 능력에 대해서 의심받거나 그랬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쪽에 조금 더 관련된 일들에 반응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거북이님이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깊이 만나는 대상들이 다 이제 그 학생들이고 졸업생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또 자기 아픔을 이제 와서 얘기하고 그걸 이렇게 들어주고 붙들어주고 돌봐주는 그런 그게 이제 좋은 관계에 있었던 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이제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가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파편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산불이 날 수도 있는 난 뭐 그냥 그 연상을 한번 해볼 때 뭐 그런 이미지도 한번 하나의 자유연상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놀람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것 같고 좌절, 절망보다는 좀 약한 어딘가에 그 뭔가 거기에 이제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색깔로 막 지금 색이 떠오르는데 뭐 아까 그 얘기를 해서 모르겠는데 군청색 같은 색이 막 떠올라요. 그런 색깔의 감정인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얘기하면은 따뜻함, 차가움, 뭐 그 어떤 느낌에 가까울까요? 군청색이.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콘크리트 같은 회색빛처럼 도는 느낌이라서 차가운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그렇다고 또 마냥 차가운 것만 같지는 않은 근데 좀 차갑고 꺼끌꺼끌한 느낌에 가까운 색이라고 느껴져요. 좀 색깔로 하면 군청색이고 지금 촉감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좀 약간 좀 딱딱하고 꺼끌꺼끌한 느낌. 네네. 그죠? 부드럽고 그냥 따뜻한 느낌하고는 반대쪽이네요. 네네. 근데 뭐 그게 막 엄청 싫거나 엄청 차갑거나 이렇게까지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게 좋게 끝난 사건이니까.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크게 놀란 그런 사건이고 또 이게 어떤 관계와 관련해서 또 어떤 파탄으로 혹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약간 데자뷰 비슷한 느낌이 약간 좀 연결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나는. 네. 관계와 파탄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좀 더 그 두려움까지 가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좀 더 생기는 느낌이에요. 두려움이나 무서움까지 가는데.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그 몸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방금 그 얘기 들었을 때 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네, 계속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거를 뭔가 관계랑 파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있었다는 걸 방금 느꼈고 숨을 지금 쉬니까 좀 덥고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몸에서. 되게 좀 흥미롭네요. 관계, 파탄 이런 단어들은 되게 무서운 감정에 대한 그 단어들인데 네. 그 단어를 쓰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몸은 더 이렇게 이제 풀리는 느낌 들면서
좀 숨도 좀 쉬어지고. 네. 어. 뭐 관계가 깨지는 게 무서운가 보다. 음,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가 보다. 내가 뭐 내담자로 만나든 뭐 학생으로 만나든 사적으로 만나든 동료로 만나든 간에 뭔가 어쨌든 잘 지내보고 싶었고 내가 뭔가 좀 마음을 쏟았던 그런 관계들이 깨질까 봐 되게 무서운가 보다. 그게 조금 많이 무서운가 보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얘기하시면서 좀 웃으시네요, 지금은. 네. 그 웃음이 뭐 어떤 느낌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웃기시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귀여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애기 같아요. 애기들이 저를 찾아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쟤가 좋은데 쟤가 저를 싫어할까 봐 무서워요. 아니면은 뭐 저는 쟤랑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상처 안 주고 좀 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2학년 친구들도. 네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런 거 들으면 되게 물론 입장에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렇죠. 고민이겠죠. 그럼요. 네.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귀엽기도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관계를 바라보는 게 아마 아이 같다고 느껴지면서도 왜 그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도 그런 게 연상되다 보니까 또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좀 우스워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네네.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지금 많이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좀 편해지거든요. 네. 왜냐면 처음 우리가 얘기 시작할 때 되게 좀 이렇게 무겁게 시작했는데 걱정도 되고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어쨌든 6, 7년 전 사건도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감정도 만나고 또 어린 시절로 또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학부형과의 관계에 대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뭔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생겨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좀 관계 파탄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구나 하고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 순간이 조금 전에 딱 이렇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숨을 좀 쉬게 된 그 포인트 같거든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진짜 애기들인데 네. 걔네들이 이제 보면은 너무 순수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자기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객관화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이해 가능한 범위 내로 이렇게 좀 안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약간 자기하고 거리가 생기면서 두려워하던 그런 자기하고 거리가 좀 생기면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 자기 자신이 좀 귀엽고 아이 같고 네. 순수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오늘 아이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얘기로 다시 지금 돌아온 것 같아서 이게 우연 치고는 너무나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기서 다시 만나는구나 싶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뭔가 이게 상담이나 대화를 할 때 확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되게 강렬하게. 아니면 아까 말씀 것처럼 뭐 색깔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어떤 장면이 확 떠오르거나 그런데 방금은 진짜 되게 그런 아이가 되게 선명하게 떠올랐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죠? 그 순간순간 적절하게 그에 맞는 그 이미지들이 참 떠오르면서 뭔가 작업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가시화시켜주는, 시각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대체로 보여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정도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늘 그 상담 과정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막막하고 막연한 느낌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저히 연결고리를 못 찾았었으니까. 근데 오늘 상담자가 보기에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연결고리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물론 이렇게 쫘르륵 다 이어진 건 아니겠지만 빈칸이 좀 채워지는 느낌을 네, 많이 네. 받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방 접종이 좀 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 내가 관계가 파탄 나는 게 되게 무섭구나 라는 거를 그냥 뭔가 제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말해주는 느낌이 드니까 좀 어른의 제가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많을 건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아프지 않을 순 없겠지만 아파도 괜찮을 거고 그때 또 너무 힘들면 또 이렇게 얘기해보면 되지 이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의 느낌이 자기 속에 있는 어른이 이제 나와서 초가이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아.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넌 그런 일을 되게 보고 되게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슬퍼하고 그런데 괜찮아. 난 너가 되게 사랑스러워. 되게 귀여워. 되게 순수하게 느껴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보호자를 늘 바깥에서 찾았는데 자기 안에서 어른이 이제 나타나서 그를 좀 알아봐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그 1, 2학년 친구들이 오면 많이 해주는 말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괜찮을 거야. 왜냐면 여기 오면 선생님이 있고 들어줄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막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저 그 애기 떠오른다고 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해주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그래요. 나도 상당히 이게 이렇게 그 무지개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너무 홀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이게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했는데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도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황장애 환자들을 심리학에서나 상담에서 도와주실 때는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되게 중요합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가장 이제 염려하는 것이 공황 그 발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시 공황 발작이 또 다시 생길까 그거를 염려하는 그게 되게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다시 공황이 이제 더 이렇게 자주 올 수 있고 자기 신체 반응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공황이 더 심해지는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자기 신체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게 신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이 좀 훨씬 더 쉬워지고 자기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과 어떤 이제 신체 반응에 대한 오지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신체 반응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구분은 자기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의학적으로 중요한 분류의 기준이 있어요? 공황장애 환자들은 다 자기의 어떤 신체 반응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공황장애가 생겨나는 메커니즘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그 환자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훨씬 더 잘 하게 되고 그러면 증상이 금방 빨리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막 이렇게 오르면은 계단을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숨이 찰 거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것을 이것 때문에 공황 발작이 또 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막 심장이 더 빨리 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정말 공황 발작이 지금 시작된 게 맞네.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막 심장이 더 빨리 뛰고 그러면서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서 순식간에 이게 막 갑자기 이제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해줘서 실제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신체 운동을 막 이렇게 이제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해도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심리적인 원인 어떤 이제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상실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억압된 그런 자기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감정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신체로 이렇게 그 왜곡해서 지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심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런 미해결된 그런 정서를 다뤄주는 그런 방향으로 또 치료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거북이님은 오늘 상담에서 그 본인의 그 증상에는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의 목숨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도 했고, 과거에 이제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기도 했고요. 또 평소에 어떤 증상이나 혹은 병명이라는 것에 좀 저를 맞추는 걸 경계하려는 습관들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에 취한다 이런 것처럼 증상에 취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다. 그러니까 우울해도 괜찮아.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려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 치료는 약물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신체 반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갖고서 내가 공황 발작이 또다시 오려나 보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정말 죽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신체가 더 이제 그에 대한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이제 공황이 정말 시작되는구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신체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악순환을 이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상실에 대한 공포가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네. 하고 또 최근에 그 학부모의 전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하고 이게 일맥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될지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현상을 개념화시켜서 서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처음엔 잘 안 잡혔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해 나가면서 관계 파탄에 대한 염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나의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개념을 찾아내는데 이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거북이님은 내가 관계 파탄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거에는 종종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 사건과 이게 연결이 되거나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제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좀 파국화적인 생각이죠. 뭐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왜 우리 애랑 그런 말 했냐고. 그런 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무겁게 시작해서 좀 가볍게 끝났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방접종이 좀 된 것 같아요. 설령 같은 증상이 온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지각을 하면은 그런 거에서 조금 빨리 호전되거나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떠나고 난 뒤에도 가을이 온다. 저물기 전에 가을 사는 너를 닮았다. 맑고도 밝았던 내 친구, 삶의 저편에선 행복하냐. 나는 가끔 너 있는 저편이 궁금하다. 거기가 어디든 너 있는 곳이니 나는 좋다. 저물녘이 되면 너에게 무엇인가 전하고 싶다. 그저 그런 일과나 실없는 농담 같은 무엇이라도 주고 또 무엇이라도 받고
이렇게 겁을 먹는 내가 어이없지만 그게 나인 걸 알면서 웃는다. 이런 이야기를 술 한잔하면 꼭 하고 싶은데 네 전화는 끊어진 지 오래다. 친구야, 그리운 내 친구야, 오늘 밤 꿈에는 전화 한 통 해라. 전화 한 통 해라. 무엇이라도 주고 또